예, 안녕하세요. 김용원 의사입니다. 오늘은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라는 제목으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처음 난 판례 법리이기 때문에 중요한 법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사실관계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세버스를 운행하는 N관광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고요. 자, 여기에서 운전기사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입사를 2020년도 1월 9일자로 입사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무단 결근을 했습니다. 무단 결행을 하셨죠. 1월 30일자로 한번 결행하셨고, 2월 10일자로 한번 결행을 했습니다.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 서 있는 N관광의 관리팀장이 상무이사를 대동을 해서 2월 11일자로 이제 근로자한테 갔어요. 가서 이런 무단결근을 지적을 한 거죠. 아니 이렇게 왜 자주 이렇게 무단결근을 하냐. 그러면서 버스키를 회수를 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때 이제 이렇게 말다툼을 하게 돼요. 관리팀장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표를 쓰세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운전기사분께서 뭐야? 지금 해고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관리팀장이 그만두라니까, 사표 쓰고 가라니까. 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 운전기사분이 이런 이제 말다툼 이후에 출근하지 않습니다. 출근하지 않고 한참 있다가 이제 3개월이 지나기 전에 2020년도 5월 1일자로 이건 부당해고다. 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았던 N관광이 무단결근을 한 거다, 당신은. 그러니까 빨리 정상근무를 하세요. 독촉을 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해고한 게 아니고 무단결근을 한 건데 당신이 지금까지 안 나오고 있는 거다. 따라서 정상근무를 하고 싶으면 해라. 이런 식의 독촉을 하게 됩니다. 자, 노동위원회에서는 이거는 이제 해고의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않는다.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이 구제 신청을 각하 같은 그런 기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 해고가 존재하는지가 문제가 된, 엄밀하게는 이 해고의 효력이 있는 거냐 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 해고 자체가 존재하는지 이게 문제가 된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로 해고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고가 뭐냐, 해고의 의미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이 케이스는 명시적으로 해고의 표시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묵시적으로 해고 의사표시를 한 것인지, 자, 그렇다고 한다면 묵시적 의사표시를 어떻게 해야지만 해고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자, 거기에 대한 판단 방법이 문제가 된 이런 판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묵시적 의사표시한 해고의 판단 방법에 대해서 처음 제시한 그런 판례이기 때문에 자, 의미가 있는 판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해고가 뭘까요? 그죠? 자, 해고에 대한 이 판례의 내용은요, 해고라는 것은 명칭, 절차 관계없다는 거예요. 해고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건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건, 혹은 그 절차를 거치건 거치지 않았건 이것과는 무관하게 중요한 것은 의사죠. 근로자 의사에는 반하고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 이게 이제 해고다. 명칭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형태라고 한다면 다 해고가 되는 거니까 해고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로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게 묵시적으로 의사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런 해고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판례에서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한 해고도 인정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남습니다. 그럼 명시적으로 했다. 이건 이제 이해가 편한데, 묵시적으로 의사표시를 한 해고, 이거 어떻게 판단할 거냐, 그죠? 이 판단에 대한 방법이 문제가 됩니다. 자, 우리 판례 입장은 묵시적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가 묵시적으로 의사표시를 한 것인지 판단 방법, 이것들은 첫 번째, 사용자가 노무 수령을 거부한 경위, 그리고 노무 수령을 거부한 방법을 따져보겠습니다. 이게 판례 태도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이제 노무 수령을 거부했어요. 거부했을 경우에 근로자가 보인 태도가 되겠죠. 이것들을 종합 고려해서 과연 해고 의사표시를 한 것인지를 묵시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판례 시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묵시적 의사표시한 해고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종합 고려해야 되는 거죠. 사용자의 노무 수령 거부의 경위와 방법, 근로자의 태도, 이것들을 종합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여기에 대해서 이 판례의 법리에 따라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이제 회사는 노무 수령을 어떻게 거부했냐, 이 경위와 방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만만치는 않은 판례이긴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관리 상무가 이 발언을 한 게 아니고 관리팀장이 발언했거든요. 그럼 관리팀장이 이 발언을 관리 상무의 뜻이라 볼 수가 있냐, 이것도 문제가 되고, 더 중요한 것은 과연 관리 상무가 함께 있었다라고 해서 실제로 해고의사 표시는 대표이사가 하는 구조인데 이 대표이사의 추인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냐, 이것도 문제가 되는 케이스입니다. 만만치 않은 케이스인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판례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관리팀장이 한 것이지만 이것들은 상무이사를 대동해서 한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이 근로자 노무를 더 이상은 수령하지 않겠다, 그런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사표를 쓰라고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관리팀장이 사표를 쓰고 나가라 이런 말을 여러 차례 반복을 했어요. 여러 차례 반복한 걸 봤을 경우에는 이게 화가 나가지고 우발적으로 한 표현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의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관리팀장은 이제 팀장입니다. 갑을 해고할 권한이 없죠. 하지만 그 자리에 상무이사가 함께 있지 않았냐, 임원이 함께 있다라는 점, 이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가 지금까지는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이제 안 나오는 기간이 3개월이 넘었죠. 3개월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을 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비로 액션을 취한 겁니다. 정상근무하세요, 도주 통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이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실 이게 중요한 문제긴 한데, 관리팀장이 노무 수령 거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이때 관리 상무를 대동해서 했다는 점, 이런 것들을 고려하게 되면 A사의 대표이사도 묵시적으로나마 이를 승인했거나 적어도 추인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사표를 쓰라고 얘기했지 해고라는 사표시를 한 게 아닙니다 라고 했더니 이거는 좀 타당하지 않다는 거죠. 사표라고 하는 말을 반복했다라고 해서 이게 해고 의미가 아니다, 이렇게 보기에는 타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근로관계가 종속한다, 이렇게 보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는 거죠. 이분이 사직서를 안 냈으니까 무단결근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또 회사 입장에서는 아니 해고는 서면통지하도록 우리 법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판례 입장은 서면통지는 해고가 효력이 있는 거냐 효력이 없는 거냐, 이걸 다투게 한 것이지 해고 의사표시가 존재하는 것인지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 이걸 판단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이건 해고의 효력 문제인 것이지 해고의 존보에 대한 문제는 아니다라는 점들을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용자는 이런 식으로 노무 수령을 거부를 한 거죠. 그럼 근로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 두 번째로는 근로자의 태도, 이걸 보게 되면 근로자는 이제 그 다음날 바로 안 나오신 거예요. 자, 해고서도 안 내고 안 나오신 거죠. 왜 이렇게 했을까 이거죠? 아마도 자신이 해고를 한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다음날부터 안 나온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이것들을 종합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들을 종합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심으로 파기환송한 이런 판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중요한 것이 관리 상무의 대동이 여기서는 중요한 케이스예요. 그런데 관리 상무가 어느 정도 이 발언에 관여한 것인지, 그리고 이 관리 상무가 해고에 대해서 그 정도의 권한과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걸 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대표이사가 과연 이 관리팀장의 그 노무수령 거부 행위를 묵시적으로 승인 혹은 추인했는지, 이것들을 명확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따져보지 않고서 이제 노동위원회에서는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은 묵시적 의사표시한 해고인지를 판단하지 않는 것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이 판례는 파기환송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결론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묵시적 의사표시한 해고로 인정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한 겁니다. 중요한 판례예요. 실제로 해고가 명시적 해고에 대한 그 판례는 꽤 많지만 묵시적 의사표시한 해고, 이걸 인정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판례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걸 인정을 했고, 여기에 대한 판단 기준도 제시한 그런 판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판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묵시적 의사표시한 해고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그거를 중심으로 좀 고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판례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